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팀장님 주말 잘 쉬고 돌아오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주말에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가을이 왔다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또 가을 본격적인 가을 랠리에 앞서 수급을 통해서 확실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급의 현재 흐름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외국인은요, 바다를 맡았고 기관은 그렇죠. 하늘을 맡았습니다. 네. 자, 외국인은 오늘 HMM과 페노션 등을 매수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대표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은 양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엄청난 매수세가 연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바로 1라운드를 통해서 외국인 대 기관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1라운드 성사가 됐습니다. 1라운드 라인업은요. 외국인은 에코플라스틱이고요. 기관은 인스코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린 에너지 더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굳이 뭐 공통점을 찾자면 저는 중소형 개별 종목, 즉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금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과 조금 다른,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 즉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었죠.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정 섹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랠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사실 이제 많이 올라온 지수의 포인트, 지수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것은 종목들도 또 그만큼 올라온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작년 이맘때 100만 원을 가지고 10주를 살 수 있다면 지금은 100만 원을 가지고 2주, 3주밖에 못 사는 그러한 비율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좀 줄어든 상황. 그렇다면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같은 뭐 다수의 섹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부 섹터 몇 개 혹은 일부 종목들 몇 개만 지금 주목을 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개별 이슈, 개별 테마와 좀 맞물리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관련. 그렇죠. 혹은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추석 연휴에도 말씀드렸던 건 쇼박스, 그리고 연휴 끝나고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즉 테마와 힘이 살아있는 지금 기업들만 움직이는 상황이라서요. 중소형 개별주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2차 전지를 요즘 시장에서 보면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정말 좀 그때그때 흐름이 그렇죠.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개별주에 확실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플라스틱과 인스코비 두 종목의 승자는 누굴까요? 자, 외국인의 1승입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이 1승을 챙겼습니다. 네, 일단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범퍼류 이쪽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 그리고 GM, 쌍용 이제 다수의 이제 완성차 브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해외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제너럴 모터스에 지금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수소에너지, 수소차 관련 부품을 지금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친환경차 투자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죠. 원래는 현대차, 기아, 그죠? 완성차 부품이 가장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부품단으로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수혜를 받고 또 이제 그 밑에 단으로 보게 되면 또 에코플라스틱과 같은 벤더 업체들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계속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년 안에 이제는 내연기관보다는 친환경 차로 다 모델이 바뀐다라는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수혜를 에코플라스틱 여전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수소연료전지는 지금 적용의 영역을 확대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단순히 수소에너지, 수소차 이것을 넘어서 건물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공업용이라든지 이쪽으로도 당연히 수소 연료 에너지를 지금 사용적인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당연한 거, 그죠? 단순한 것, 수소차가 보급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관련 부품을 만든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수소차, 전기차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특정 브랜드만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동일하게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그에 따른 실적의 성장, 그에 따른 주가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의 수소, 이 모멘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확실히 수소를 좀 줄을 이루고 있어요. 네. 이제 확실히 수소 관련주들의 안에서도 이 선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에코플라스틱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플라스틱의 가격 전략을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네, 일단 뭐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차트를 조금만 길게 해볼까요? 네. 자, 에코플라스틱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바닥권에 있었을 때보다도 정말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LNF, 첨보 이러한 기업들 한번 상승률을 보세요. 뭐 최소 400~500%, 많게는 600~700%, 800%까지 올라간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뭐 보자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소에너지, 수소차도 전기차 이상만큼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전기차가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성장한다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현재 가격에서 저는 한 2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오늘의 종가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이하, 4,0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5,440원. 네, 이 가격대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돌파 시에는 뭐 어디까지 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5,400원이 돌파가 되면 네. 6,000원, 7,000원 그 이상까지도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절 가격을 어디로 잡느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500원이라는 가격대. 자, 이 가격대가 어디냐면 자, 에코플라스틱이 한번 대시세를 내기 전에 상단이었던 네, 이 가격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지금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가격대가 반대로 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3,5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도 괜찮고요. 4,000원에서 4,500원 선의 밴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매수하시는 것. 목표가는 6,000원에서 7,000원까지 현재 최고가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 3,500원입니다. 이 현재 거래량만 봐도 이 수소에 관한 관심이 이제 그렇죠. 정말 시작이 됐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코플라스틱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를 마쳤고요. 2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외국인 대 기관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아프리카 TV 대 뉴 NEW가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더비라고 해야겠죠. 컨텐츠 혹은 미디어 더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뉴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가장 걱정했던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실적들 충분히 개선을 하고 더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플랫폼 내에 이제 BJ들 간의 어떠한 이슈거리라든지 화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굉장히 이제 대형 이벤트 스포츠 경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올림픽도 있었고 유로도 있었고 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또 플랫폼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뉴도 최근 들어서 보면 이 미디어 제작 업체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가 뭐 상승을 안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상승을 했지만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그리 많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면서 두 기업 모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와 뉴가 만났습니다. 이 두 종목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컨텐츠 미디어 더비의 승자는 기관의 픽, 뉴가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략주로도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공략주들 뭐 쇼박스도 그렇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뉴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번 더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이 OTT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행작들이 한두 개 계속 나오게 되면 관련 콘텐츠 제작업체들은 정말 큰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과거보다 훨씬 더 높여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 예전보다 넷플릭스를 포함한 이 OTT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동일하게 흥행을 한다 했을 때 당연히 지금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흥행작들이 나오게 되면 관련 콘텐츠 기업들의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글로벌 OTT 업체의 외형 성장에 큰 수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뉴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지금 체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이제 LG전자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다른 OTT 플랫폼과는 조금 달라요. 이 무료 콘텐츠 이 채널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또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많은 미디어 제작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뉴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김태성 팀장님이 미디어 콘텐츠 이쪽 갖고 오면은 재미가 쏠쏠합니다. 사실 쇼박스도 그렇고 오늘도 잘 가다 이제 하락 전환을 하긴 했지만 쇼박스 지난 거래일까지 잘 갔죠. 그리고 저번에 공략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갖고 왔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럼 뉴도 좀 기대가 되는데 뉴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근데 좀 많이 요 근래 좀 올랐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많이 오르긴 했어도 다른 종목에 비해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최근에 움직인 것은 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장점이 부각이 됐다라기보다는 해당 섹터가 올라가면서 같이 움직이는 순환매 관점으로의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의 조정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상승을 했다면 더 사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차라리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의 1차 그리고 그다음 2차는 11,500원 이하에서 충분히 2차 매수를 해서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제가 목표가를 보고 있는 것은 다들 전고점은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000원 넘어서 17,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손절 가격을 정말 유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데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드렸어요. 자, 10,000원이 뭐냐면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상승하기 시작한 그 구간. 그 출발점. 그래서 이 출발점이 이탈하게 되면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제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꼭 손절 가격으로 지키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가 10,000원 뉴입니다. 이제 목표가는 17,000원, 최고가 넘어서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 종가도 괜찮고 11,500원 선을 한번 유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라운드, 2라운드 마쳤고요. 3라운드는요.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 이번 주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옵트론텍이라고 오늘 딱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일단 옵트론텍 종목 코드 번호 082210번입니다. 자, 이 기업이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부품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OIS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프리미엄 라인업에만 들어갔던 OIS 기능. 이게 뭐냐? 손 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손이 떨리더라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바로 장치가 OIS인데 이 OIS를 만드는 기업이 옵트론텍이에요. 아니 그 손떨림 방지 기능 나온 지가 언젠데 왜 이제서 이것을 좀 강조하느냐? 그 OIS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능이 사실은 예전에는 프리미엄 라인업에만 들어갔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워낙 카메라 스펙이 다른 쪽으로도 너무 이제 고스펙이 되다 보니까 중저가 모델에도 바로 이 OIS 기능들이 탑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모듈이 지금 팔리고 있는 기업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IS 기능이 많은 중저가 모바일에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옵트론텍에 파는 모듈의 수도 늘어난 것이고 모듈의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인데요.
이 옵트론텍이 제품을 어디서 많이 생산하냐면 베트남 쪽에서 많이 생산을 합니다.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보다 한참 뒤에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셧다운되는 기업들도 있고 굉장히 말도 많고 지금 문제가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기를 한번 먼저 겪어봤잖아요. 결국 셧다운이 있었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옵트론텍 그런 셧다운이라는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가 오히려 저는 매수의 찬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의 모멘텀 이야기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앞선 종목들과는 위치가 확연히 다르죠. 그러네요. 충분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 왜 이 종목은 안 올랐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베트남에 대한 공장 셧다운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10,000원. 네, 10,000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요. 12,000원, 13,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10,000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7,000원이라는 가격대, 네,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손절을 하고 현금을 챙기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트론텍의 가격 전략도 나왔습니다. 이 OIS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죠. 손 떨림 방지라고 네. 했는데 지금 가격도 보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 떨릴 일 없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그렇죠. 같고요. 목표가 10,000원도 돌파해서 정말 손 떨리게 매도할 수 있게끔 잘 올라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옵트론텍까지 오늘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구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김세영 팀장님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